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월 10일 월요일 아침 9시 59분입니다. 주말에 좀 놀다 온다고 피곤해갖고 녹화가 조금 늦었습니다. 얼른 시작할게요. 일단 좀 늦었으니까 한국장 이야기 먼저 드리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. 미국이 하락했다고 한국이 하락한다? 오해일 수 있죠. 미국이 상승한다고 한국이 상승하지도 않고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입니다. 근데 아무튼 영향을 좀 받긴 받겠죠. 악재가 나왔으니까요. 하락을 하긴 하는데 와 하락한다 잘 간다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. 지난번 만들어놨던 이 직전 저점 자리를 어떻게 붕괴시키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. 뭐 직전 저점 자리를 보시든가 아니면 여긴 이 싸움을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.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는 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은 거예요.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여기가 그래도 어떤 중요한 자리였을 거 아니에요. 여기가 이날 종가 부근 여기 어디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깼어요. 근데 신뢰도가 좀 떨어졌었죠. 쉬었다가 다시 깨고 있습니다. 오늘 잘해야죠. 오늘 잘해야 이 자리를 완벽하게 이제 내려앉힐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서 또 쇼하면 또 아래 꼬리 달리고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. 아무튼 야 미국이 하락했다고 이제 한국은 이제 끝났다. 그것도 무리한 생각일 수 있고 아무튼 그냥 차분하게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그림이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고 위로 상방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환율은 정배열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겠다 생각해 놓으시고요. 단기적으로는 너무 큰 기대도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다. 이런 이야기 드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힘을 빡시게 쓰고 있네요. 확실히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좀 치우치긴 했나 봅니다. 중요한 제가 생각한 중요한 라인까지 반등은 일단 못하고 있는데 모르죠. 일단 이렇게 오늘 하락하고 있고 저점 낮추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던 이 단기 하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. 어쨌든 요 위에까지 일단 여전히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열어놓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. 박스권이잖아요, 박스권. 박스권에서 지금 솔직히 단기적으로 조금 좀 낙폭이 좀 적은 건 아닙니다. 이거 분명히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빠지는 측면이 있어요. 볼린저 밴드 이런 거 보시면 하단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과 하단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5일선과 하단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찢으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힘을 좀 과하게 쓰고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. 계속 이렇게 가도 하락이 별로 좋지는 않을 수 있죠. 그래서 어쨌든 그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큰 박스권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살펴보시면 여전히 큰 박스권에 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굳이 내가 아직 못 샀는데 아이고야 시장이 먼저 빠지네 이러면서 그런 생각 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기회가 왔을 때 사야지 지금 안 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조바심에 추격을 하거나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아무튼 특정한 자리 정해 놓으시고 저기까지 오지 않으면 난 안 할 거야 제 생각에 이런 배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아무튼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와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. 특별히 큰 기대하지들 마시라고요. 코스피건 코스닥이건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하셨겠죠. 지금은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이잖아요. 크게 박스권인데 어디서 잘해야 된다고요? 위에서 잘해야 넘어갈 수 있고 아래에서 잘해야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코스피코 코스닥이 어디 있냐고요? 여기 애매하게 가운데 있죠. 가운데. 여기서 지들이 난리발광을 해봐야 이거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그죠? 그다지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구간들이라는 거 여기 왔을 때 잘 보시고 여기 왔을 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별로 의미 없는 자리라고 그냥 생각하겠습니다.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.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다. 아무튼 잘 죽고 있네요. 그 콜옵션도 잘 죽고 있고 풋옵션은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오늘 풋옵션들이 너무 힘을 써서는 안 좋을 거예요. 오늘 아무튼 적당히 해야 됩니다. 적당히 잘 해야 제가 말씀드렸던 선물 이런 자리 중요한 자리들을 좀 의미 있게 붕괴시킬 수가 있어요. 이 그러니까 어젯밤이 아니죠. 금요일 밤 미국 주식시장은 그걸 상당히 잘 했거든요. 한국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냥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자고요.
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급락을 해서 가지고 그 영향으로 일단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부근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. 그죠?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. 중요한 저항인데 이걸 한 번에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드시 1200원 부근에서 좀 싸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려왔죠. 네. 아무튼 그래서 뭐 일단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그냥 어떤 지지와 저항 테스트하고 있구나. 한국 주식시장 뭐 이런 건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.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. 그죠?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시장은 짧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마치고요. 미국 주식시장에 관련돼서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 마감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과 할 얘기가 있죠. 일단 금요일날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. 고용지표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. 두 개가. 하나는 논팜 페이롤스하고 하나는 언엠플로이먼트 레이트하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두 가지 지표가 상당히 이제 좀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왔죠. 논팜 페이롤스는 40만이 예상치였는데 20만이 안 나왔으니까 예상치 대비 반토막밖에 안 나왔고 야 진짜 이걸 예상치라고 적어놓은 진짜 그 분석가들은 좀 집에 보내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일부러 일부러 어닝 쇼크 일부러 이런 쇼크를 유발하려고 이렇게 예상치 높게 잡아놓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생각해보세요. 지난번 값이 24만 대충 25만인데 뭔 생각을 갖고 40만을 적어놨나 모르겠어요. 예상치를 괜히 40만 적어놓으니까 20만 나와갖고 어닝 쇼크지 않습니까? 아무튼간 개인적인 사견이고 19만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숫자가 작게 나오면은 안 좋은 거죠. 경제가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. 고용시장 회복이 느리게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일단 요게 일단 안 좋게 나와서 고용시장에 뭐 쇼크 이런 걸 좀 줬고요. 반면에 이제 이거 실업률이죠. 실업률 자체는 개선됐어요. 지난번에 4.2였는데 예상치가 4.1이었고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죠. 3.9예요.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일단 상반된 지표가 나온 겁니다. 결과적으로 언임플로이먼트 요거 그러니까 그 실업률 같은 경우는 개선이 좀 된 거고 논팜 페이롤스는 박살이 났고요. 그죠?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저도 정말 이게 혼란스럽긴 했거든요. 근데 일단 제가 미국 주식시장을 첫 번째로 보면서 금요일날 했던 생각은 논팜 페이롤스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일단 시장은 요거에 주목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고요. 두 번째로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은 논팜 페이롤스라는 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긴축 우려가 조금 혹시라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거든요. 근데 뭐 전혀 그런 거 없었죠. 네.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연준이 긴축을 좀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긴 했다는 거죠.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은 없었고, 이게 참 분위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어떤 재료를 대서도 막 어거지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시장을 상승시키더니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나 봐요. 확실히 올해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좀 요걸 보면서 좀 많이 했습니다. 사실 그죠? 굉장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갖다 붙여서도 하락했고 이거를 갖다 붙여서도 하락을 했습니다. 이거 둘 다 하락의 재료로라서 이거 둘 다 하락의 재료로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한 셈이 되었죠. 무슨 이야기냐, 일단 논판 페이롤스가 안 나왔으니까 경제 성장 뭐 이런 게 좀 느려졌다라는 우려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갈 수도 있었던 거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 실업률 같은 경우 개선이 됐다라고 하죠. 실업률 개선되니까 어떻게 돼요? 실업률 개선됐다. 이거 긴축해도 되겠네. 라는 그런 믿음을 또 심어줬다고 합니다. 제 생각이 아니고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. 지표가 두 개 다 좋아졌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는 안 좋고 하나는 좋은데 아무튼 시장에는 일단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어떤 증권사들의 시황이나 뭐 언론사들의 뉴스 이런 걸 봤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. 정말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껴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실업률이 개선됐다. 뭐 이거 논판 페이롤스는 안 좋게 나왔지만 실업률이 개선됐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 긴축을 할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금리가 크게 올랐었죠.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었어요. 논판 페이롤스는 요거대로 또 이건 또 안 좋게 나왔다 이러면서 주식시장 막 하락하고요. 하여튼 지그들 멋대로예요.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긴 바뀌었다. 옛날에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상승시키더니 이제는 무슨 핑계를 대서더라도
막 어거지로 껴맞춰서 하락을 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하여튼 들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입으로만 떠들었고 좀 그림을 좀 같이 보자면요. 하여튼 그죠? 결과적으로 금요일에도 금요일 날에도 결과적으로 뭐 긴축 우려 요거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긴축 우려가 작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다우라든가 S&P 같은 좀 전통적인 친구들이죠. 특히 어떤 전통적인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실업률 이런 거, 고용지표에 영향 많이 받는 다우 지수, 전통적인 업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좀 분명히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. 약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논판 페이롤스에 영향이 좀 있긴 있었겠죠. 그리고 이제 긴축 우려도 얻어맞은 거죠. 긴축 우려 이러면서 이제 빅테크들이 비리비리비리 하고 이런 모습을 같이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와중에 금리는 올라가니까 또 여기 금융주들은 또 일부 좀 초록불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. 어쨌든 시장은 아래쪽으로 근데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요렇다. 10년물 국채금리가 실업률 그거 고용지표 두 가지 발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고점을 높였습니다. 일단은 고점을 높였다라는 거에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죠. 물론 엄밀히 따지면 뭐 여기가 전고점이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, 시장에서 생각하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전고점 저항은 여기 있는 1.743 요 정도 자리인데 지금 1.75 넘어갔죠. 종가상으로 넘어갔으니까 분명히, 그리고 고점도 높였으니까 의미가 있어요.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. 지금까지 뭐였어요? 어떤 삼각 수렴형 이런 식이었죠. 삼각 수렴형, 뭐 쐐기형이라 표현해야 되나? 아무튼 이런 모습이었는데 고점을 높이면서 위쪽으로 일단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그나마 어떤 뭐 계속 수렴형으로 가거나 상방에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생각은 일단 틀린 게 될 거고, 일단 어젯밤에 좀 금리가 올랐으니까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놔야 되긴 할 텐데,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은 분명히 좀 급했기 때문에, 또 그리고 중요한 저항을 이제 막 처음으로 장대양봉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주변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, 완전히 돌파한 차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이 실업률이 끌어올린, 고용지표가 끌어올린 이 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좀 위쪽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, 10년물 국채금리도 위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어떤 그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얘가 이제 뭐 지금은 좀 급했으니까 앞으로 쉰다 하더라도 얘가 계속 올라간다라 생각하면 나스닥의 미래는 조금 어두워질지 모르겠습니다. 그죠?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, 그죠? 2년물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0.9% 찍었다가 이제 살짝 좀 밀렸네요. 어쨌든 1%는 찍고 갈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아무튼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저도 모르죠. 네. 요 정도 모습들을 살펴보고,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,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들이 좀 안 좋았다,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 이야기를 고용지표들 중에서 논판 페이롤스는 안 좋게 나오고 실업률은 개선되고, 솔직히 뭐 저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전문가들 설명들을 뭐 하곤 하죠. 요즘에 뭐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, 뭐 그래서 뭐 일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뭐 실업률에서 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뭐 실업률이 감소하고 이런 이야기 있긴 한데, 솔직히 뭐 그런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완벽히 그런 부분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은 뭐 지표와 시장의 반응만 그냥 이렇게 좀 살펴볼 거고,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. 왜 논판 페이롤스는 박살났는데 실업률은 좋아지지?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. 애널리스트들, 증권사들 보고서 분명히 오늘쯤 나왔을 거거든요. 잘들 찾아보시면 증권사에서 뭐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면서 아주 근사한 말로 잘 쏘는 말이 있을 거예요.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. 자,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좀 먼저 드려놓고요.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근데 숫자가 저렇게 나왔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것 같다, 이런 이야기만 뭐 드리고 있습니다. 잘 모르니까요.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많이 내려왔는데, 솔직히 금리래나 달러, 솔직히 달러가 왜 이리 많이 내려왔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글쎄요, 뭐 미국 경기 성장 둔화 뭐 이런 걸 우려했나? 글쎄요, 논판 페이롤스의 충격이 컸나? 잘 이해는 할 수 없지만
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라인을 뭐 붕괴시키고 지지시키고 이런 거, 뭐 붕괴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일단 뭐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아직까지는 뭐 일단 박스권이죠. 박스권 혹은 뭐 수렴형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뭐 딱히 무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이 정도 모양을 일단 좀 살펴봤고요.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해야죠. 그죠? 미국 주식시장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조금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은 논판 페이롤스가 발표가 된 게 어디 갔지? 논판 페이롤스가 발표된 게 아마 이때쯤일걸요. 그죠? 개장 전에 요때쯤일 텐데 하여튼 그 논판 페이롤스 발표되고 나자마자 시장이 일단 급등을 하더라고요.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았었거든요. 아이고 이 자리가 아닌데, 이 자리죠, 이 자리. 이때가 논판 페이롤스가 발표된 자리였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지표가 안 좋았는데 저는 논판 페이롤스만 신경을 썼어요. 저게 반토막 났다는 건 일단 시장에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줄 거다. 자칫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도 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길래 일단은 이 지표를 가지고 지금 급등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거 진정하게 이건 시장으로는 상승시키거나 반등시키려는 의도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했거든요. 일단 그런 생각을 일단 하면서 지켜봤고 개장하고 나서 또 좀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좀 굉장히 쫄리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16,650이란 중요한 자리가 있었고 또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금요일날 밤에 커뮤니티에 글도 써놨지만 장 초반에 너무 급락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개장도 하기 전에 논판 페이롤스 나왔다고 급등한 뒤로 볼린저 밴드를 아래쪽으로 째는 급락도 하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의 저점을 어떻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15,650이 중요한 지지선인데 아래 꼬리까지 이렇게 달아버렸으니 이 부분 이거 소화하려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군다나 장 초반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 오늘 숏을 뭐 물론 오늘 어떻게 할 날은 아니지만 오늘 좀 이거 16,650 붕괴시키려면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이래저래 다시 긴축 우려 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강한 하락세가 또 나타나면서 아래쪽으로 째고 내려왔어요. 정말 어쨌든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. 정말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한 거예요. 정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은 15,65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자리를 그 고용지표 가지고 한번 살짝 붕괴시켰다가 반등 만들었다가 본격적으로 장중에 다시 한번 깬 거죠.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이거 30분 봉입니다. 참고로. 그래서 이렇게 깬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깨놓고 나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강하게 쬐잖아요. 짠 뒤로 이 볼린저 밴드를 째면서 힘이 너무 과하게 써졌는데 그 이후로 적당히 반등하면서 옆으로 기어주면서 계속 15,650을 저항을 하긴 했습니다. 하루 종일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 폭발시켰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를 좀 적당히 잘 치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차분하게 저항을 붕괴를 잘 시켰다라고 지지선을 잘 붕괴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정석적으로 요즘에 미국 주식시장이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. 옛날처럼 막 볼린저 밴드를 막 폭락시키면서 째면서 난리를 부려갖고 급반등이 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요즘은 정말 힘을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정말 정석적으로 잘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. 진짜 요즘 하락에 너무 우호적으로 그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날 그때 3% 급락했던 날 기억하시죠? 분봉상도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타면서 이렇게 잘 흘러내리잖아요. 잘 흘러내리고 중요한 지지선에 와서는 보시다시피 하루 테스트하고 힘을 모아갖고 그 다음날 고용지표 재료로 해가지고 여기서 몇 차례 힘을 테스트해서 힘을 모아서 아래쪽으로 깨고 나서 그것도 아래쪽으로 깨고 나서 언더슈팅 나올 수도 있었다고요. 언더슈팅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언더슈팅도 참아내면서 꾸역꾸역 위쪽의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건전하게 잘 빠졌다. 근데 제 입장에서 건전한 거죠.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거면 뒷목 잡아야 됩니다. 진짜 좀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. 아무튼 하락을 보는 입장에선 정말 미국 주식시장은 정석적으로 지지력을 잘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무튼 이 중요한 자리가 이제 붕괴가 됐으니까 이 자리를 지금 이제 물론 예전에 분봉상으로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붕괴시킨 적도 있긴 한데요. 몸통으로 지대로 의미 있게 붕괴한 건 금요일 날이 처음이거든요. 나스닥이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의미가 있죠.
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게 첫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오늘 밤이든 뭐 내일이든 이제 추가로 제 생각엔 15,650에 대한 저항을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 나스닥 시장 숏 생각하시는 분들 이 15,650이란 자리도 일단 붕괴를 시켰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어떤 숏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네.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조금 위험한 자리에서 좀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서 진입하는 숏이었다면은 지금은 뭐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확실히 많이 내려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, 이제는요. S&P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? S&P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결과적으로 4,700에 대한 고용지표를 재료로 해서 결과적으로 4,700에 대한 저항을 몇 차례 확인했잖아요. 몇 차례 확인하고 나서 무너졌죠. 그러니까 S&P도 일단 이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중요한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있는 지지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좀 있다. 위쪽에 저항의 한 뭉택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좀 안 좋은 구간으로 들어왔다. 다만 이제 어제 움직임들이 좀 급격했고 어제 나스닥은 중요한 지지선을 깼으니까 오늘 뭐 좀 일부 되돌림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드렸고, 되돌림이라면은 이 중요한 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되돌림이겠죠. 저걸 넘어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고요. 어쨌든 이걸 못 넘는다란 가정하에 15,650을 못 넘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숏 전략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런 생각 말씀드렸고, 하여튼 그래서 무게중심들이 좀 아래쪽으로 좀 기울었다. 예. 미국 주식시장은 아래쪽으로 기울었는데 한국은 또 어떻게 될지 어쨌든 모르는 거예요. 이게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년 생각해보면 6개월 내내 빠졌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또 뭐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또 이상한 얘기하면서 또 옆으로 그냥 계속 기거나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죠? 아무튼 이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시면 됩니다. 지금 뭐다? 코스피가 중요한 자리 거기 잘 봐야 되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그 전날에 쉬어서, 그 전날에 요날 1월 7일날 양봉 나오고 좀 쉬어가면서 좀 힘을 좀 보충한 면이 없진 않은데요. 아무튼 조금 좀 과하게 좀 가긴 가는 겁니다. 자꾸 RPM을 높이고 있고 힘을 많이 쓰는 중이긴 해요. 그래서 아무튼 차분히 보셔야 되겠습니다. 미국은 이제 숏을 좀 잘 해보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들에 와 있는 거고요. 한국은 의미 없는 자리들의 연속인 거고요. 그죠?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됐다, 한국이 어떻게 된다, 그런 생각은 일단 좀 넣어 놓으시고요.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뭐 오늘 뭐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 특별한 게 있나 봤는데, 뭐 중국 텐진이 봉쇄됐다, 베이징 밑에 있죠. 뭐 코로나 때문에 봉쇄됐다, 그런 소식이 있긴 한데 솔직히 뭐 미국 긴축이 훨씬 더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해요. 뭐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위안화 같은 거 잘 보시면 되겠죠. 위안화, 달러 약세로 인해서 위안화는 또 다시 이제 장대 음봉이 내려왔네요. 그죠?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그 아시아장 신흥국 통화들은 오늘은 좀 어떤 뭐라고 할까,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.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 조정이라고 보입니다. 조정. 약세 흐름이 너무 강했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잠시 오늘 이렇게 쉬어간다, 이런 정도로 보시면 일단 아직까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. 1200원 중요한 자리니까 1200원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.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참 빅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하락하긴 했는데요. 일단 그 주식시장 선물이, 미국 선물들이 이렇게 일단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키고 이랬으니까 일단은 뭐 조금 더 홀딩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어쨌든 손절 라인은 잘 잡아놓으시고 하긴 해야 되는데,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또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. 근데 UVXY 이런 게 조금 더 내려와도 여기 있는 어떤 이런 지지선 자리는 훼손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버텨볼 만을 할 것 같아요. 그죠? 여기 깬 게 아니고 미국 주식시장 선물 지수가 아래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기울어 가고 있으니까 UVXY 조금 더 죽더라도 조금 더 개겨볼 만한 이유는 있을 것 같다. 이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.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뭐 특별한 거 없고요. 파월의장 연설이 내일 밤,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고
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. 화요일 날 밤에 그죠 파워르장 연설 있고 수요일 날에 저기 CPI 발표되고요. 목요일 날에도 PPI 발표되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지표들 하여튼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저녁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밤은 특별한 거 없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